안녕하세요. 축진박입니다. 맨유가 에버튼 원정에서 1대0 귀중한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캐릭의 맨유가 승리 흐름에 올라섰고요. 캐릭 부임 이후에 6경기 5승 1무라는 파멸적인 성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일단은 맨유식 카운터, 어떻게 보면 옛날 퍼거슨 때부터 전통적으로 맨유의 팀 컬러라고 불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강력한 찌르기 한 방으로 승리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득점 장면부터 설명을 드려보자면 쿠냐 롱패스가 정말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에버튼이 크로스 플레이 하느라 박스 안에 많은 선수 넣어놨었는데 그 크로스가 좀 애매하게 흘렀고 그 공을 쿠냐가 한 번에 은베모 쪽으로 빵. 그리고 이제 은베모가 잡고 나서 세슈코한테 패스를 주는데 저는 이 은베모의 패스가 어떤 세슈코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느꼈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어시스트가 많은 이유도, 브루노 페르난데스, 더브라이너 이런 선수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받는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마무리를 편하게 할 수 있을지, 또 그 다음 동작을 어떻게 더 쉽게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패스를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은베모의 패스가 아주 좋았다. 저는 이 패스의 3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패스의 3요소는 강도, 각도, 타이밍입니다. 근데 은베모가 세슈코한테 주는 패스의 강도 아주 적절했어요. 세슈코가 달려오면서 찰 수 있는 강도, 그 다음에 각도 역시 바로 감아찰 수 있는 그 각도로 줬고요. 패스 타이밍도 너무 좋았습니다. 난 줬어 이런 패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은베모가 세슈코야, 난 너가 조금 더 편하게 찼으면 좋겠어, 너가 조금만 더 잘 찼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담아서 패스를 줬던 것 같고, 세슈코도 교과서적인 마무리 너무 깔끔했고요. 확실히 교체로 들어오다 보니까 힘이 남아있어서 오프 더 볼 움직임 계속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득점을 만들었던 트리오, 이번 시즌 들어온 신입생들이죠. 4천억 트리오, 이 맛에 현질한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언급할 수 있는 선수 바로 라먼스입니다. 저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인형 뽑기가 라먼스의 손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잡으면 절대 안 놓치잖아요. 오늘 잡은 것만 진짜 몇 개인지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 발야구 대회가 있다면 라먼스가 수비 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고퀄리티의 공중볼 캐칭 능력을 보여줬고요. 일단 라먼스는 위치 선정이 되게 좋다고 해야 될까? 이 공중볼 처리할 때 흔들림이 없고 어디에 서 있어야 공이 딱 내 손에 들어올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수비수로 치면 반다이크 같은 느낌이에요. 반다이크가 엄청나게 팔랑팔랑거리면서 뛰어다니지 않아도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위치 선정이 되게 좋기 때문인데, 라먼스도 이 공 잡을 때 보면 서 있는 위치가 되게 중요한 길목에 서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선수의 감이라고 보여지는데 라먼스가 일단 위치 선정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이 잡는 능력이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가너가 전반전인가 또 엄청난 프리킥을 때렸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그냥 쳐내야 되지 않나? 쳐내야 되는 강도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도 다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걸 잡아? 이렇게 빠른 것도 잡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 코너킥도 당연히 잘 잡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에버튼이 신장이 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이제 박스 안에 많이 집어넣고 코너킥 같은 거를 완전히 골문 근처로 붙이는 코너킥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라먼스가 잡아야 되는 공, 쳐내야 되는 공, 이거를 되게 분류를 잘하더라고요. 이 판단력도 좋았다. 그래서 오늘 경기 사실 세슈코가 득점을 했지만 맨유의 승리에 라먼스가 정말 많은 기여를 해줬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경기는 캐릭이 부임하고 나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플레이 스타일의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럼 그리고 웨스트햄 과는 또 다른 느낌의 플레이를 하는 팀이 바로 에버튼입니다. 웨스트햄은 완전히 눌렀다가 카운터를 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수비 후역습을 주로 하는 팀이 웨스트햄이라고 치면, 에버튼은 어떤 느낌의 팀이냐면 앞으로 던져놓고 거기 떨어지는 세컨볼 싸움 엄청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파울하고, 그런 느낌의 축구를 많이 하는, 저는 약간 옛날 전통적인 그런 느낌의 축구라고 해야 될까? 잉글랜드식 축구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모예스 감독의 색채가 많이 묻어있는 그런 축구고, 에버튼의 모예스 감독이 부임하기 전부터 에버튼은 이런 느낌의 축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션다이치 때도 그렇고. 어쨌든 에버튼이 오늘 롱볼로 계속 앞쪽으로 투입, 그리고 싸움, 그 다음에 세컨볼 싸움으로 시간 소비,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에버튼이 왜 이런 축구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모예스 감독의 색채가 녹아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박스 근처로 갈수록 패스의 퀄리티, 정확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밀함이 되게 아쉬운데, 만들어가는 축구가 좀 어려운 스쿼드라고 해야 되나? 그릴리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좀 세밀하게 가기 힘든 선수 구성인 것 같아요. 바리 같은 선수도 사실 공을 엄청 잘 찬다, 발이 엄청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뭐 공중볼이라든지 신체 능력으로 하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듀스버리올도 엄청 열심히 뛰긴 해요. 하지만 세밀함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첼시 같은 상위권 팀에서 뛰기에는 이 주도하는 축구에서는 세밀함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적응 못하고 에버튼으로 온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 에버튼의 스쿼드, 게이의 이록부남, 듀스버리올, 바리, 이런 선수들로는 사실 만들어가는 축구가 쉽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공을 바닥에 깔아놓고 만들어서 가면 어차피 빌드업까지 가는 과정에서 끊길 거니까 그냥 패스 말고 때리자. 그리고 그냥 거기다 선수 갖다 놓고 거기서 싸우자. 이런 식으로 에버튼이 플레이를 했었고, 게다가 오늘 주심의 성향이 카드를 잘 안 주는 성향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에버튼의 플레이가 더 활개칠 수 있죠. 카드를 안 준다는 건 어떤 선수들한테 선을 알려주는 건데, 내가 조금 더 와일드하게 플레이해도 카드를 받을 그런 리스크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은 에버튼이 더 본인의 플레이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맨유가 사실 공을 온전하게 잡아놓고 플레이하기 어려운 양상이 됩니다. 게다가 에버튼 역시 뭐 유럽 대항전에 나가거나 뭐 많은 대회에 출전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같은 거는 에버튼도 충분히 대비가 돼 있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또 에버튼도 많이 쌩쌩한 상태고, 그래서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맨유 선수들도 그거 경합하면서 또 체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소모가 돼서, 사실 맨유가 원래 잘했던 축구, 이런 부분들의 축구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양상이었다. 이거는 뭐 맨유의 실력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에버튼이 하는 축구 자체가 조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잘하는 거 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나 솔직히 만들어가는 거 안 돼. 그럼 너네도 하지 마. 맨유야, 너네도 땅바닥에 공 깔아놓고 하지 마. 뭐 이런 느낌의 축구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게다가 오늘 비까지 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 공의 표면이 미끄러워지면서 발바닥을 사용하는데 되게 제한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는 비 왔을 때 공을 더 많이 잡는 팀이 불리하다고 느껴져요. 잔디가 안 좋은 것과 약간 같은 맥락인데, 어쨌든 비가 많이 오면 맨유가 더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 할 텐데 발바닥으로 잡으려고 해도 공이 좀 흐르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맨유가 원래 캐릭이 잘하던 측면 좁은 공간에서 3자 패스, 차근차근 빌드업으로 풀어나가는 모습들, 때로는 속도감을 가지고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온전히 다 나오기는 어려운 그런 양상의 게임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기 오늘 보면은 에버튼 선수들이 날아온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옛날에 여러분 컴퓨터실이 있었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실 것 같은데, 요즘도 컴퓨터실이 있나? 저는 이제 컴퓨터실에 이제 몰래 똥피하기 같은 게임을 다운받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의 느낌이 들어요. 맨유가 앞쪽으로 전진하려고 하면 날아오는 에버튼 선수를 피해야 된다? 내지는 약간 미식축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미식축구가 이렇게 어깨끼리 딱 기댄 다음에 뒤쪽으로 공 패스하고 공 잡은 선수가 막 뛰잖아요. 그러면 막 바디 체크랑 태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그러니까 에버튼이 바디 체크가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쨌든 에버튼의 에너지를 피하면서 가려면 맨유가 되게 피를 뚝뚝 흘리면서 가야 되는 거죠. 에버튼은 똥이다 아니고, 에버튼이
지저분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에버튼의 그런 에너지를 맨유가 이겨내면서 가는 게 조금은 어려운 양상의 게임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경기는 사실 맨유가 공을 온전히 바닥에 붙여놓고 앞으로 가기 힘드니까 이 박스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이널 서드까지 진입하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지 않나? 거기까지 공을 짧게 잘라가지고 가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박스와 거리가 있지만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저는 크로스라고 생각해요. 더 가까이 붙지 않아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그럼 크로스다. 그럼 이 크로스를 하기 위해서는 박스 안에 뭐가 필요해요? 공중볼이 좀 되는 선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세슈코 투입이 조금 더 빠르거나 오늘 경기에서는 과감하게 전반 끝나고 바로 투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캐릭 감독이 오늘 경기는 세슈코를 평소보다는 조금 더 빨리 투입했던 거, 이런 부분들이 또 나름 유효하게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슈코가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 세슈코라는 유형, 이 유형이 있기 때문에 맨유가 또 앞으로 붙여놓고 한번 싸움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선수들의 어떤 경우의 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선수들이 그 경우의 수 하나를 가지고 상대한테 선택지를 걸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가 조금 더 탈출구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더 수월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세슈코의 투입 시점이 저는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나름 그런 부분들은 캐릭이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또 사실 어떤 공백이 느껴졌던 거, 그거는 저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오늘 부상으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가 되는데, 사실 리산드로가 있을 때 뭐가 되냐면 공을 밟아놓는 게 돼요. 리산드로가 캐릭볼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상대 수비가 이렇게 뭐 두 줄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이널 서드까지 어거지로 공을 집어넣어주는 게 진짜 퀄리티가 남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패스를 주는 게 그냥 책임 회피형 패스가 아니에요. 나는 줬어, 이런 패스가 아니고 끊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되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잡고 돌아서거나 다음 동작을 할 정도로는 되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그게 되는데 왼발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비수고, 그런 리산드로가 없다 보니까 맨유의 빌드업의 고급짐,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진다고 오늘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리산드로는 공 잡고 밟고 있으면서 상대 선수가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도 볼 방출이 되거든요. 근데 리산드로가 그런 능력이 딱 오늘 경기 같은 때 필요했단 말이에요. 리산드로 공 잡고 있으면 에버튼의 앞쪽 공격수 라인 1차 선수들이 좀 끌려 나와주면서 거기서 1차 수비 라인 쉽게 벗어나야 또 공 잡는 선수들이 한 명이라도 상대 수비가 적을 때 돌아설 수 있잖아요. 공간을 부여받으면서. 근데 이 리산드로의 그런 플레이적 이점? 이런 것들이 오늘 없다 보니까 사실 맨유가 앞쪽으로 좀 플레이하는 게 수월하진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맨유가 오늘 여태까지 뭐 4연승을 할 때 그런 내용까지 좋았던 경기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이런 경기는 만약에 캐릭이 맨유라는 팀을 맡으려면 많이 맞이할 수 있는 양상의 게임이라고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맨시티의 수석 코치 펩 레인더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요즘 프리미어리그는 경합 던져놓고 거기서 싸워서 이기는 팀이 기회를 잡는 축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볼 잘 차는 팀이 이기는 게 아니고 경합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 팀이 이긴다는 느낌이 저는 요새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체급이 약한 팀이 탑독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방법밖에 잘 안 보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언더독이 탑독보다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캐릭이 뭐 정식 감독이 된다든지 하면 어쨌든 맨유가 만나는 팀은 이런 느낌으로 게임할 수 있는 팀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상대가 많이 나올 거다. 그럼 캐릭이 이런 느낌의 게임을 결국 승점 3점으로 몇 번 가져가 줄 수 있느냐가 정식 감독의 퀄리티
퀄리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캐릭이 여기서 이제 승리하는 방법 잘 기억하고 또 여기서 더 발전시켜서 가지고 올라가줘야 된다. 맨유가 사실 엄청 많은 경기가 남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남은 경기에서 이런 양상의 게임 또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저는 어떤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뭐 공 차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감각이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세슈코의 골 감각은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득점이 뭐 완전 어렵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쉬운 거든 어려운 거든 계속해서 골을 넣고 있잖아요, 세슈코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이 살아있을 때 저는 그 감각을 뽑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팀적인 단위에서는. 그러면 사실 이제는 또 선발도 고려해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놓친 거는 아쉽긴 하지만 사실 세슈코가 감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세슈코라면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은베모, 쿠냐, 아마드 다 좋은 선수 맞죠. 근데 내가 이렇게 계속 승점을 벌어다주는 득점을 하는데 나도 선발 좀 넣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각이 올라와 있을 때 또 세슈코 선발도 한번 경험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저는 오늘 리산드로가 있었다면 라인업의 변화가 또 거의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캐릭도 한번 환기할 때는 된 것 같아요. 선발 라인업이 너무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가다 보면 상대방들도 대응하기 좀 쉬워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환기할 타이밍에 지금 마침 또 골각마가 올라와 있는 세슈코 기용하는 거 저는 그래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선수들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요로는 확실히 좋았을 때의 모습이 아니고 어린 선수라 그런지 약간의 심리적인 영향도 조금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븐보다는 요로가 우선순위인 것 같거든요, 캐릭한테는. 그래서 요로가 이런 상황에서 기회 받았을 때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겨내면서 또 성장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기 특히 초반에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건 로저스한테 털렸던 그 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요로가 조금 안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싹수가 좋은 선수들 내지는 그릇이 큰 선수들은 이겨내고 결국에는 뭐 주전도 먹고 막 이런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요로가 심리적으로 잘 이겨내면 또 좋은 선수가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초반에 불안한 거 빼고는 그래도 후반에는 요로가 엄청 티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 감독이 교체로 마지막에 지킨 것도 성공했습니다. 저는 교체는 사실 결과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과가 좋으면 그 교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오늘 맨유가 뭐 잠갔어. 예를 들어 지금 마즈라위 투입하고 헤븐 투입하면서 잠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골 먹히면 이제 왜 이렇게 일찍부터 잠갔냐. 내지는 에버튼이 뭐가 무서워서 잠갔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잠가서 무실점으로 성과냈잖아요. 그럼 이제 좋은 평가 받는 거예요. 잠갔기 때문에 무실점으로 한 골 잘 지켰다. 원정에서는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로 봤을 때는 마즈라위 투입하고 또 헤븐 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무실점에 도움이 됐다. 승점 3점 잘 챙겨서 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맨유가 한 번 비긴 것 빼고 다 이겼어요. 그리고 저는 캐릭이 오늘 경기 사실 쉽지 않았잖아요. 에버튼이 엄청 저항이 거세서. 근데 이거 결국에 승리로 바꾼 거 이거는 의미 진짜 크다고 보고요. 이게 방향이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느냐 혹은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건데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로 바꿔놨잖아요. 게다가 이제 팰리스와의 홈 경기 이런 것들은 맨유가 또다시 올라가는 상황을 세팅하기에 너무 좋다. 그래서 캐릭의 임시감독 효과 좋고요. 맨유는 이번 시즌 기세 타서 무조건 챔스 가야 됩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대회를 탈락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세팅이 된 건데 그 탈락한 건 안 좋지만 이러한 기회가 없다. 이 기회에서 챔스를 가야 지금 맨유 선수단 크기에 맞는 상황이 된다.
지금 맨유 사실 선수단 리그 하나만 돌리기에는 비대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헤븐, 요로 이런 선수들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리그 하나만 돌리면 이 선수들이 성장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마즈라위도 달로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주전으로 써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고. 그래서 지금 맨유 선수단이 어쨌든 저는 리그 하나만 돌리기에는 좀 큰 선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수단을 유지하거나 그러려면 무조건 대회가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챔스를 따야 더 좋은 선수를 수급할 수 있고요. 카세미로가 나가기로 돼 있으니까 주전급 3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또 영입이 중요하니까 챔스를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이클 캐릭의 맨유 파죽지세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맨유가 또 다음 경기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또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